근데 이제 공매도 전면금지 11월 6일에 하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죠? 불법 공매도 근본적 개선 방안까지 금지하겠다. 이 이야기는 무게가 틀려. 금감원장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명들 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 그죠? 더 강력한 게 온다.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내려오면 더 강력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거라고. 그게 정책 방향이야.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잔존 세력들, 공매도 잔존 세력들이 그죠? 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20조 매도했다. 2020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개뿔들. 그게 기사 나부랭이들의 이야기다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두드려 다 맞고 있었던 금융의 위기.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만 37% 급락을 하고 있는 코스피가. 그러니까 그죠? 글로벌 시장 다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매도가 나오지.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뭐에 예탁 자산이 20조 내외에 있다가 그죠? 50조, 60조로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물밀듯이 포모 현상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맨정신인 사람들이 매도 때린 거지. 그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하냐고. 지금은 PBR 기준 0.88배. 어제 올랐어도 아직도 1배가 안 되는데 내려올 때는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이따구로 내려오면서 걔네가 반등할 때는 우리는 공매도 금지해서 못 올라? MSCI 편입 못해서 못 올라?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부분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외환 개방 다 안 왔다고 안 시켜준 거 아니야. 그죠? 외환 개방 왜 안 해? 우린 1997년에 IMF를 맞아봤고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하면 그죠? 공격당할 수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크게 노출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는 놈들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상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개인 투자가가 모르는 부분에 울고 먹으려고. 그죠? 공매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불법 무차익 공매도의 부분을 발본색원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정치적으로 폄하받아야 될 일이니까 총선용이면 어떻고 무슨 용이면 어때? 어떻게 하든 바꿔야 되는 거면 바꿔야 되는 거지. 제발 이런 걸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죠? 자, 그 다음 그 이후에 주식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겠다. 이거 이미 지난 11월 10일 날 나왔던 이야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저도 사실 고민인 부분은 있어. 뭐냐? 매년 연말이면 양도세 피하려고, 그죠? 10월 29일 이때 보면 하루에도 1.5천억씩 개인들 매도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었잖아.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처음 만들어질 때 100억이었다가 그거 10억으로 내렸어. 그런데 이런 내용들 부분이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거래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하고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게 대주주냐? 삼성전자 1%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일 가능성이 있지. 원체 크니까. 그죠? 그런데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이런짜리 종목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에 잣대를 대는 건 불합리한 거지. 여하튼, 양도세 신고자가 전체 0.5%, 0.05%밖에 안 돼. 극히 적어. 그래서 개인 투자가의 주식 매매 안 하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은 야, 부자 감세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죠? 실제로 혜택 받는 건 부자들일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0.05% 때문에 손해보는 건 일반 개인 투자가야. 그네들이 때리면서 주가 하락 영향을 받는 건 돈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로는 부자 감세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이건 논란이 있지만 이것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엄청나게 양호한 현상. 그게 아니어도 지금 시장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분명한 거다고. 아셨지? 파드가 상장하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1분기에 177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3억. 이게 8월 7일 날 NH투자증권으로 상장을 했는데, 그죠? 2분기에 5,900만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이 153억. 3분기에 3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48억. 그런데 지금 파드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죠? 잘 갈 때는 2조 5천억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도 파드가 9,500억이야.
그죠? 반도체는 이렇게 호의적이야.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ISC, 그제? 실적 영업손실 나왔는데도, 그죠? 1조 9천억. 이렇게 호의적이야. 제가 지난번 얘기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기준 잣대를 들이대려면 똑같은 기준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대부분 섹터가 다 경기 안 좋은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도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느냐? AI는 구조적 성장을 하는 건 맞아. 맞지만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도태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잣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역대, 그죠? 현재가보다 더 50% 할인해가지고 목표가를 산정해서 리포트를 내는 놈들이 없었다고요. 암만 실적이 안 좋아도 하향할 때 그 현재가보다는 위야. 그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거. 지난번에 5월 달에 에코프로를 45만 원에서 45만 4천 원, 45만 4천 원에서 45만 원으로 4천 원 하향 조정하려고 한 달 열흘 만에 리포트를 또 쓰는 그런 비상식적인 부분. 그게 왜 생기느냐? 그건 공매도 그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는. 그죠? 거기에 이거 언론의 아님 말고식 보도 극치, SK 소상공장 증설 한시 중단. 이게 11월 9일 날 뭡니까? 시간에 딱 시작하는 들어가기 그때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11월 10일 날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3%에서 7% 빠졌고, 공사 현장에 밝은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K은이 배터리 수요 감소를 이유로 돌연 공사 중단을 통보했고, 내년 초 재개 전망. 이딴 기사를 써서 그렇지 않아도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부분을 불을 확 질러버려서 더 떨어지게 만들고. 근데 SK우는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SK 이노베이션 주가 보면 이게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다. 비용 집행 과정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했고 지금 11일 날 재개했다리잖아. 그러면 정정 보도를 하든지, 그죠? 그래야지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거지. 매번 이야기하지만 한국 경제에서 나오는 뉴스는 정말 대한민국 배터리에 안 좋은 뉴스는 확대 재생산 뻥튀기. 이게 많아.